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 건강 매거진. 자, 이분은요. 잃어버린 건강은 물론 일상생활에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치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등 치아 건강 회복 치료와 관련해 고민과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릴 거고요. 아니면 샵 8181 누르고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면서 건강 매거진 힘차게 출발할게요. 치아가 단순히 음식물을 씹고 소화시키는 기능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죠.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당뇨라든지 폐렴 등 인지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치아 어떻게 돌보고 회복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치과 치료를 선택해야 할지 이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용 원장 나오셨네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치과부 반갑습니다. 조성용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치과 치료를 앞두면 자,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죠. 치아를 살려야 할지, 발치를 해야 할지, 어떤 치과 치료를 선택해야 할지. 일단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퇴근한 남편과 늦은 저녁을 하는 아내 지영 씨. 그런데 며칠 전부터 밥을 통 못 먹고 한 달 전부터 어금니에 문제가 생겨 음식을 씹을 수조차 없기 때문인데 흔들리고 아픈 치아. 어떤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할까? 저런 경우에는 사실 덜컥 겁이 나게 되거든요. 치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치과를 가야 되는데 두렵기도 하고 뭐 큰돈 드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고민이 되게 되는데요. 많이 보시잖아요. 환자들을 네. 많이 상대하시는데 지금 이런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치과 치료 받아야 될까요? 흔들리고 아픈 치아가 있을 때는 네. 일반적으로 잇몸 치료를 한다든지 충치 치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대한 보존적인 치료를 이제 해보다가 네. 보존적인 치료를 이제 회복이 조금 불가능할 때는 음. 이제 발치라는 거를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어, 발치를 하게 됐을 때는 이제 네. 보철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왕이면은 내 치아는 좀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게 되는데 최대한 살려야 되는 건 맞죠? 그렇죠. 최대한 살려서 쓸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치아를 만드는 게 중요하긴 한데 네. 또 우리가 인생이 좀 길다 보니까 그쵸. 나중에라도 조금 더 잘 쓸 수 있을 때 음. 선택적으로 요거를 발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살려야 될지 이제 그거는 치과를 방문하셔서 이제 선생님과 같이 상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치아를 이제 발치를 해야 될 경우에는 발치를 한 상태에서 그대로 둘 수가 없잖아요. 어떤 치과 치료들이 동반될 수 있을까요? 네. 그림을 보시면 네. 설명해 주시죠. 예. 예. 브릿지라는 게 있고 양쪽 치아를 깎아서 이제 새 치아를 한 덩어리로 제작해서 이제 빠진 부위를 메우게 되는데 아무래도 옆에 있는 치아들을 삭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삭제한 치아가 시리다든지 네. 아프다든지 하게 되면 신경 치료까지 동반이 돼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치료 기간은 상대적으로 이제 짧은 편이고요. 그 틀니라는 게 또 있는데 뭐 치아가 3개, 4개 아니면 5개 뭐 한쪽 위에 턱이 뭐 치아가 다 빠졌다든지 했을 때 이제 수복해야 되는 치아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잇몸에 본을 떠서 이제 뺐다 꼈다 하는 틀니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요. 네. 잇몸뼈가 전체적으로 조금 흡수가 될 수 있고 좀 식사하실 때 좀 아무래도 자연 치아보다는 조금 식사하기가 좀 불편하시기 때문에 이제 좀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치료 기간 좀 짧은 편이고요. 그래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진 부위 뼈 안에 식립을 하기 때문에 인접치아 손상도 없고 치료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명확하게 장단점이 있는 치료법이잖아요. 임플란트도 있고 브릿지도 있고 틀니도 있는데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브릿지를 권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권하세요?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임플란트다, 브릿지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될 때 우선은 저는 웬만하면 임플란트를 먼저 권해드리는 편인데 인접치아에 손상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이제 오래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든지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브릿지로
결정을 해서 진행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우선순위는 임플란트, 그다음에 나중에 브릿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치아의 기능 자체가 저작 기능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치아를 이제 평생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장력이나 뭐 수명 같은 거를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다음을 보시면 이제 상대적으로 브릿지는 이제 치아 뿌리가 없는 부분에 연결해서 이제 씌우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저장력이 조금은 약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경 치료를 한다든지 이제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아가 좀 약해지기 때문에 5년에서 10년 주기로 교체해야 될 수 있습니다. 틀니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보다는 좀 저렴하지만 추가적인 비용이 들고 네. 아무래도 제일 큰 단점이 사용 시에 많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잇몸 그렇죠. 팔 위에 이렇게 얹어놓고 이제 씹다 보면 아무래도 내 이로 밥을 먹는 것보다는 조금 힘이 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시고 잇몸에 또 얹어놓고 이제 틀니를 쓰다 보면 아무래도 뼈가 조금 많이 내려가게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틈이 생기고 틀니를 쓰시는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다가 틀니가 빠진다든지 맞아요. 예, 끄덕끄덕거린다든지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리를 한다든지 교체를 3, 4년 주기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이제 임플란트는 초기 비용이 비싸지만 수명 대비해서 좀 경제적이고 자연치아와 저장력도 조금 유사하고 네.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거는 유지 관리가 잘 됐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유지 관리가 잘 됐을 때 어떻게 보면 교체 주기를 생각한다면 임플란트가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근데 임플란트는 음식물이 좀 많이 낀다, 뭐 불편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임플란트 주변으로 음식물이 많이 낀다고 이제 보통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제가 반대로 여쭤보면 어떤 거와 비교했을 때 이제 음식물이 많이 끼냐고 이제 반대로 여쭤봐요. 그러면 보통 다 말씀하시는 게 남아있는 치아와 비교했을 때 이제 네. 임플란트가 음식물이 많이 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임플란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를 빼고 나서 거기다가 임플란트 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됐을 때 아무래도 이를 빼고 나면 잇몸이랑 뼈가 이렇게 조금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치유가 돼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공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음식물이 좀 잘 저류가 된다고 저는 보통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관리가 좀 안 될 수 있고. 근데 그거는 조금 발치를 하고 난 후에 한계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네, 예, 예전에는 그 미리 만들어져 있던 기성지대주 위주로 좀 많이 썼는데 비교를 해드리면 발치한 부위에 따라서 다 잇몸이랑 뼈 상태가 조금씩은 다를 텐데 네. 아무래도 그걸 다 맞춰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형태상으로 이제 미리 그거를 지대주를 만들어서 체결을 하고 이제 이를 형태를 만드는 이제 과정이었어요. 근데 네. 아무래도 경계 부분이 잇몸 밑으로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음식물도 많이 낄 수 있고 그거에 따라 염증도 생길 수 있고. 근데 요즘에 좀 쓰는 거는 이제 개개인마다 맞춤형으로. 오, 그래서 잇몸의 형태에 맞춰서 경계 부분이 클렌징이 잘 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음식물이나 이런 게 끼더라도 염증이 조금 그 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설명드리는 게 좀 어려웠죠. 기성복, 맞춤복 이렇게 비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의 잇몸 상태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제작을 하나요, 혹시? 그렇죠. 오, 본을 뜨게 되면 네. 컴퓨터상에서 그걸 이제 깎아가지고 잇몸 라인에 맞춰서 이제 지대주를 제작을 하고 이제 그 위에다가 크라운을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지대주라는 거는 그 나사와 머리 머리에, 부분을 네. 연결해주는 부분인가 봐요. 그렇죠. 네, 임플란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임플란트는 이제 뼈 안에 심는 이제 임플란트 나사처럼 생긴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제 크라운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버트먼트 지대주라고 하는 걸로 아. 이제 보통 연결이 돼 있고요. 예. 네. 임플란트는 뼈에 충분히 감쌀 수 있도록 골량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적절하게 식립이 돼야지 힘이나 이런 저장력이나 이런 걸 좀 잘 버틸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대로 버티기 위해서는 건강한 잇몸뼈, 그 골량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치주골량이 아무래도 뭐 염증이 있고 내 치아 상태가 안 좋다라면 부족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임플란트 못 하는 걸까요? 임플란트 그 치조골이 부족한 경우에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뼈이식과 뼈이식. 이제 차폐막을 대가면서 이제 임플란트를 시행할 수 있거든요. 네.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를 발치를 했어요. 네. 지금 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노란색은 이제 뼈고 이제 이거 잇몸인데 잇몸을 절개를 해서 발치를 하고 이제 그 안에다가 파우더 같이 생긴 뼈를 넣어요. 왜냐면 이게 왜 파우더면 파우더처럼 생긴 이유가 뭐냐면 예. 피가 잘 들어가서 이제 혈행이 충분히 돼서 치유가 잘 되면서 그 골 세포들이 이쪽에서 골을 새로 만들 수 있도록 이제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위에다가 막을 대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를 빼고 나면은 뭐 밥도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그럼요. 양치질도 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루들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면서 안정성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막을 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을 대주고 실밥으로 꼬매고 이렇게 해서 신생골을 형성하고 연조직 치유도 도와줄 수 있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차폐막을 대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면 아무래도 이쪽 이제 잇몸뼈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있었을 때 이제 좀 충분하게 잇몸뼈가 있다가 아무래도 이제 치주염이나 이런 걸로 이가 많이 흔들리게 되면 아무래도 그 골소실도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골소실이 많아졌을 때 상대적으로 뼈가 얇아졌어요. 그럼 뼈가 얇은 상태에서 이만한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공간이 아무래도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뼈 이식을 미리 조금 해줘서 충분히 뼈의 볼륨을 좀 충분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그다음에 임플란트를 심으면 조금 더 잘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멤브레인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멤브레인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루가 나가지 않게 이제 좀 잘 막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저렇게 뼈 이식을 하면 아무래도 그게 굳어지는 기간?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보통은 이제 내 뼈가 충분히 좋은 상태에서 뼈 이식을 작게 할 때는 뭐 한 3개월 정도만 기다리는 경우도 있는데 내 뼈가 너무 없는 상태에서 뼈 이식 양이 많아졌을 때는 한 4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기다렸다가 충분히 뼈가 단단해진 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심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성용 원장과 내 치아와 잇몸에 꼭 맞는 임플란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임플란트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많으시죠?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궁금증 해결해 보세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원장님께서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거고요. 또 샵 8181 누르고 문자로도 궁금증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뼈 이식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분 50대 환자인데 자, 이분은 뼈 상태가 어땠어요? 네. 양쪽에 어금니가 흔들리고 아프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내원하셨던 환자분이신데 네. 아무래도 뼈가 조금 볼 쪽으로 좀 많이 그 앞서 사진 보셨던 것처럼 부족해서 일단은 발치를 하고 이를 빼고 나면은 아무래도 이제 염증 조직이 안에 남아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또 이제 뼈를 만드는데 좀 방해를 할 수가 있어서 다 긁어낸 다음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하얗게 보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까맣지 않고 요게 이제 이식된 뼈라고 보시면 되고 뼈를 넣고 3개월 정도 이제 충분히 기다린 다음에 이제 양쪽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보철까지 완료한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밑에 사진 보면 내 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에는 조금 뼈가 많이 남아 있지만 이쪽에는 아주 살짝 꺼진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수술하기 전에는 요거보다 조금 더 뼈가 없었는데 이제 수술을 하고 뼈를 만들어서 요 정도까지 볼륨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였습니다. 네.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고요. 자, 다음 사례도 볼게요. 이분은 위턱에 앞니가 하나도 없네요. 네. 네, 어떻게 치료해 주셨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앞니는 이미 하나 빠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 빠져 있는 상태였는데 상대적으로 옆에 치아보다는 공간이 많이 크죠. 오, 그러네요. 예, 아무래도 앞니로 저작을 많이 하셨는데 왜 환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이가 흔들리는데도 그냥 치과 가기 무섭고 아프고 불편하기 때문에 참다가 네. 마지못해서 이제 오셨는데 앞니가 사이가 다 떠 있는 경우. 이제 아. 앞니라는 경우는 제가 여기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네. 어금니는 제가 맷돌이라고 보통 설명드리고 맷돌. 예, 어금니 그 앞니는 가위라고 가위. 설명드리거든요. 예. 근데 가위로 맷돌질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근데 그거는 습관 자체의 문제 아닌가요? 근데 앞니가 이분도 보시면 네. 어금니가 하나씩은 없는 상태에서 아. 앞으로 아무래도 음식물이 조금 앞으로 가게 되고 그렇죠. 임플란트가 좀 많다 보니까 내 이로 먹는 게 그래도 조금은 아. 편하거든요. 아주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앞니로 음식물이 조금 아. 집중이 될 수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는 하나 빠져 있는 상태였고 두의 치아도 흔들리는 상태였었어가지고 네. 이제 발치를 하고 뼈 이식을 한 다음에 기다렸다가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이가 3개가 빠졌지만 굳이 임플란트 3개를 다 심을 필요는 없거든요. 물론 아. 부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네. 여기도 보시면 3개를 심어서 4개를 만든 케이스도 있는 거고 네. 3개를 심어서 3개를 만든 케이스도 있는 건데 요거는 말씀해 주셨듯이 습관이나 저작 패턴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거라서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앞니는 굳이 3개를 다 심을 필요까지는 없어서 뼈가 좋은 자리에 2개를 심고 오. 치아를 만들어서 이제 회복한 사진이고요. 네. 상대적으로 치아 크기가 조금 커진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앞니 자체가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게 그 형태 자체가 살짝 이렇게 누워 있는 형태였다면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뼈 부분이 여기 안쪽으로 좀 많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조금 뻗어진 형태로 치아가 좀 나오는 경우가 살짝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내 뼈가 가지고 있는 한계다 보니까 그런 거는 조금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뼈이식 임플란트 사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제 주변에도 보니까 젊은 친구들도 임플란트를 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30대도 많이 하나요? 네. 어때요? 30대 분들도 네. 아무래도 충치도 생기고 이도 빠지고 무서워서 치과 안 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가 없는 결국에는. 상태로 조금 지내셨던 경우가 있는데요. 네. 지금 사진을 보면은 아까 제가 어금니가 맷돌이라고 설명드렸었는데 네. 기능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가 좀 많이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네. 맞닿는 치아가 없으면 이제 치아가 내려오게 되고 내려오게 됐을 때 공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다른 앞서 말씀드렸던 브릿지라든지 틀니나 임플란트 자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공간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그래서 교정 치료를 통해서 치아를 재위치로 위치를 시켜주고 네, 그 다음에 뒤에 치아도 뻗어져 있던 형태를 조금 잡아주면서 이제 크라운으로 임플란트가 잘 씹힐 수 있게 씹는 면의 형태를 조금 만들어준 다음에 네. 이 밑에 임플란트를 2개 심어서 뼈이식을 물론 동반을 했어요. 왜냐하면 발치하신 지 10년이 넘으셔가지고 뼈가 조금 폭이 좁았던 상태라서 뼈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 치료를 해서 교정 치료까지 마무리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럼 이분은 원래는 교정을 한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네, 그렇죠. 어. 교정 치료 상담도 예. 받으러 오시긴 했는데 이제 밑에 위엔니가 내려오는 바람에 그거까지 같이 치료를 하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교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교정을 하는 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시간도 맞아요. 많이 걸리고. 맞아요. 난 단순히 그냥 임플란트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교정도 하라고 하고 임플란트도 하라고 그러고 환자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따가 또 말씀드리긴 할 건데 뒤에 케이스를 보면은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교정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을 느끼신다는 조금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치아를 삭제해서 이제 신경 치료를 하고 이를 씌우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아무래도 조금 젊은 분이시다 보니까 또 치아 오래 써야 되잖아요. 한 4, 네. 50년 써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교정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미리 선제적으로 교정 치료를 조금 해서 재위치를 시킨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까지 하게 된 환자분하고도 충분히 상담이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했던 케이스였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네. 그러면 교정을 다 진행하고 임플란트를 심는 거예요? 네, 교정적으로 치아를 다 재위치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철 치료는 교정이 끝난 다음에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봤고요. 자, 또 다른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분도 뼈이식 임플란트 사례입니다. 네. 이분도 마찬가지로 교정 치료를 진행하고 이제 임플란트 교정 치료하고? 네. 어. 지금 보시면 미세하게 좀 차이가 날 텐데요. 요 이가 빠진 상태에서 앞 뒤에니가 조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네. 네. 왜냐하면 이 중간에 이가 빠져버리게 되면은 이가 앞으로 쓰러지거든요. 이동하고 맞닿는 치아가 없으면 내려오고 네. 올라가고 이제 치아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네. 이런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이 앞쪽 부분으로 음식물이 가뜩이나 임플란트에서 음식물이 끼는데 이렇게 공간이 많으면 음식물이 더 많이 끼고 그렇죠. 상대적으로 뿌리 부분은 약한데 여기에 또 충치까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진료하기 전에 상담하면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이렇게 뒤로 세워서 임플란트를 똑바로 심은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게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진행했던 케이스고요. 네. 뼈이식을 했는데 뼈이식은 이제 뒤쪽 부분에 아무래도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 이제 감각으로 뼈가 단단한지 무른지를 좀 평가를 하게 되는데 네. 상대적으로 뼈가 단단하면 임플란트를 잘 잡아줘서
치유 기간이 조금은 짧아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뼈에 단단한 정도가 조금 무르다 보면 뼈랑 붙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 7개월까지도 뼈이식하고 나서 기다렸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좀 살펴봤고요.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성용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임플란트 언제 어떻게 심어야 잘하는 치료법인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거고요. 또 샵 8181 누르고 궁금한 사항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상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데 틀니를 할지 임플란트를 심을지 고민 중이라고 70대 아버님이 전화를 주셨고요. 50대 시청자분이신데 임플란트 주위에 음식물이 자꾸 껴서 불편하다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60대 어머님은요. 틀니를 끼면 나중에 임플란트를 할 때 뼈 이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셨네요. 자, 일단 음식물 자꾸 껴서 불편하다고 하신 거는 답변을 주셨으니까 70대 아버님이 치아가 하나도 없대요.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임플란트가 좀 부담이 된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틀니를 해야 하나요? 임플란트를 해야 하나요? 틀니를 많이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지금 무치약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이제 치아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이미 기존의 틀니를 쓰고 계셨을 확률이 일단 높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틀니를 의외로 잘 쓰고 계실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환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오셔서 여쭤보면 틀니 쓰시는데 어떠세요? 틀니 많이 불편하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제 여쭤보면 아니 뭐 생각보다는 틀니 쓰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남들이 임플란트 하면 좋다고 하니까 해서 왔어요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해요. 네.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장력 차이에서 아무래도 틀니보다는 임플란트가 더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한번 생각해 보신 다음에 틀니를 할지 임플란트를 할지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제 틀니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줄로 이제 질문을 받긴 했는데 뭐 사진도 찍어봐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입안 상태도 봐야 되고 식사 어떻게 하시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치과 가셔가지고 이제 자세하게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60대 어머님 사연도 연결해서 한번 해볼까요? 네. 틀니를 끼면 나중에 임플란트 할 때 뼈 이식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셨거든요. 틀니를 사용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잇몸에 이제 틀니가 눌리기 때문에 아까 고리식이 필요했던 그 치조골이 많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게 씹으실수록 좀 더 그 뼈가 빨리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틀니를 끼신 사용 기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네. 보통 10년, 15년, 20년씩 쓰신 분들은 뼈가 조금 많이 내려가 있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하고요. 또 잘 맞지 않는 틀니를 쓰셨을 때는 오히려 뼈가 내려가는 속도가 많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잘 맞지 않는 틀니로 입안에 상처도 많이 나 있고 뼈도 많이 줄어들어 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틀니를 사용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면 임플란트를 상대적으로 하실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은 높지만 조금 오래 쓰셨고 맞지 않는 틀니를 불편하게 쓰셨으면 아무래도 뼈가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는 뼈 이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이제 임플란트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치과 가셔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상담해 보신 다음에 의논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뼈 이식을 통해서라도 그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네.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자, 보도록 할게요. 40대 남성분의 문자 사연입니다. 크라운 치료를 하려다가 신경치료 중 뿌리까지 금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임플란트를 추천을 받았는데요. 임플란트는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치료가 현재는 더 나을런지요. 40대다 보니까 임플란트가 좀 빠르다고 생각이 드시나 봐요. 그러실 수 있죠. 충분히. 어떻게 할까요? 치아가 금이 가게 된 거를 현실적으로 붙일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어요. 근데 이게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뉠 수가 있는데요. 그렇군요. 금이 갔을 때 신경 치료를 하면 아무래도 증상이 조금 경감돼 줄어들 수는 있어요.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크라운까지 씌워서 이제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네. 크라운을 씌우는 이유도
금이 가는 속도를 조금 늦춰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증상이 계속 남아 있고 불편함이 계속 있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금이 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 눈으로 사실 금강걸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 발치를 해서 금이 가 있는지 안 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를 빼야 되는 상황이 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직 증상이 없으시다면 신경치료하고 크라운까지 해서 써보시는 걸 일단 추천을 드리고 하고 나셨는데도 불편하시면 이제 그 다음 순서로 이제 발치를 해야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크라운 치료를 좀 해보시고 그래도 문제가 된다면 임플란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0대요. 네, 50대. 어떻게 불편하실까요? 그 왼쪽 아래쪽에 어금니를 뺀 지는 한 3년 정도 됐고요. 근데 제가 지금 그 혈압이 좀 높아서 약도 먹고 있고 네. 그 골다공증 주사도 한 3개월에 한 번씩 맞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임플란트 해도 좀 괜찮을지 좀 궁금해서 지금 전화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상담해 주시죠, 원장님. 왼쪽 아래 이 빼신 지 3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어떤 이유 때문에 빼셨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 많이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많이 흔들리고 그래서. 네네, 뭐 그- 이렇게 뭐 씹을 수도 없고 음식을 씹을 수도 없고 해서 발치를 했는데 네. 그때 좀 그 임플란트를 바로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좀 혈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오늘까지 온 건데 이제는 뭐 자꾸 이게 뭐 뺀 지 오래되면 나중에 임플란트 심기 더 어렵다 그래가지고 지금이라도 좀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해서요. 네. 혈압약 드시는 거에 있어서는 일단은 혈압약 타서 드시는 이제 병원이 또 따로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선생님이랑 네네네. 상의를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치과 치료가 제가 해도 될까요? 하면 안 될까요? 이제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정도는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골다공증이 제가 조금 걱정은 되거든요. 골다공증 치료 받으신 지 기간이 얼마나 되셨어요? 골다공증 주사 맞기 시작한 거는 작년부터요. 작년부터? 작년 네네. 언제부터 맞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작년 가을이니까 이제 한 3번 정도 맞았나? 네. 네. 요새 조금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골다공증 치료 받으시는 분들 중에 한 2, 3년 이상 치료 받으신 분들 중에 조금 골다공증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뼈가 없어지는 걸 조금 줄여주는 이제 그런 이제 약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간혹 가다가 치과 치료하시는 도중에 이를 발치하고 이제 그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내 몸에서 치유가 잘 돼줘야 되는데 이게 치유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네. 골다공증 지금 주사 맞으신 지 한 1년밖에 안 되셨다고 하니까 뭐 그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빨리 조금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골다공증 약도 중단을 해야 될 수 있거든요. 네. 왜냐면 내 몸이 치유가 잘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빨리 치과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협진 같이 하셔서 충분히 좀 상담을 하신 다음에 빨리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일단 빠른 임플란트 치료를 권유해 주셨고 약을 좀 중단하는 얘기도 하셨거든요. 네. 그럼 중단을 하고 얼마나 기간이 흘러야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복용 기간이나 이제 복용 약의 강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네. 일반적으로는 3개월 단위로 만약에 주사를 맞으셨으면 이게 약효가 3개월이 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면 되거든요. 네. 보통은 끊고 나서 3개월 있다가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6개월짜리 주사도 있어요. 6개월짜리 주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맞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 기다렸다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작용이 일어나는 게 결국엔 골수염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약을 중단했다고 해서 골수염이 아예 발생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확률을 조금이라도 낮춰서 조금 더 안전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내용 살펴볼 텐데요. 원장님, 그 잇몸뼈 이식을 통한 치료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치료를 좀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네. 뼈 이식을 아까는 그 발치한 치아 주변에만 했었는데요. 네. 이제 지금은 뼈 이식을 할 때 이렇게 위턱뼈 위에 이제 상악동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이게 머리 안에는 네 가지의 동굴이 있는데 네. 상악동이라고 위턱뼈 어금니 쪽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 코 옆에 있는 공간인가요? 공기주머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 공간을 이용해서 수술을 할 때 그 상악동 이렇게 올려주고 뼈 이식을 해서 임플란트를 심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임플란트도 그렇고 인공뼈도 그렇고 내 몸에다가 상처를 이 경우에 조금 많이 낸 상태에서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눈밑이 조금 많이 붓는다든지 통증이 조금 더 심하다든지 이제 그런 불편함이 조금 더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가능하다면 이제 임플란트로 안전하게 뼈 이식을 해서 충분히 가능한 수식이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이런 수식도 있다. 이렇게 뼈를 충분히 만들어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쪽 어금니 쪽 같은 경우에 뼈가 부족하면은 이제 상악동 부분에 이식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악동 막을 이제 올리고 이제 그 빈 공간에다가 뼈 오. 이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악동 이렇게 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올려준다고 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를 통해서 상악동 거상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네요.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오른쪽 위에 그 어금니 부분이 불편해서 오신 분이신데요. 이렇게 브릿지로 치료를 하셨던 부분인데 여기 까만 게 보이시듯이 이제 이가 좀 많이 흔들리고 쉽게 아파서 이제 오셨었는데 네. 염증이 좀 심한 걸 볼 수 있죠. 뒤에 치아도 같이 흔들리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불편한 부위가 있으면 안 되니까 발치를 먼저 했습니다. 발치를 먼저 하고 앞쪽 부분에 추가적으로 그 작은 어금니 뿌리 부분까지 포함이 돼 있었는데 아무래도 안 좋은 부분이 좀 더 심하다 보니까 어금니 부분에만 일단 먼저 뼈 이식을 하고요. 3개월 정도 이제 잇몸이랑 뼈랑 나을 때까지 충분히 기다린 다음에 이제 상악동 거상술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3개 심어서 이제 뼈랑 다시 충분히 굳히고 한 4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보철을 제작해서 완료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사진도 볼게요. 네. 구강 사진이네요. 네. 이 왼쪽 사진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이를 빼고 나서 이 뼈 이식을 한 상태에서 이제 수술하기 직전에 이제 빨간 피가 나는 이유는 이제 마취해가지고 이제 피가 좀 나는 거고 상대적으로 아치를 그려봤을 때 이쪽이 조금 부족한 걸 보실 수 있죠. 근데 이쪽에다 이제 뼈 이식을 해서 임플란트를 넣었기 때문에 네. 이제 똑바르게 양쪽이랑 비교해봤을 때 좀 아치 형태가 조금 더 커진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간혹 가다가 환자분들께서 임플란트를 했는데 이 치아가 왜 이렇게 작죠? 왜 잘 안 씹히죠?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뼈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를 심었는데 아무래도 쥐고 흔드는 이제 측방력에 조금 취약한 약점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자체가. 그래서 하나를 심었을 때 아무래도 머리를 크게 만들게 되면은 쥐고 흔드는 힘이 아까 제가 맷돌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쥐고 흔드는 힘이 세게 돼 버리면은 이게 나중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다 어.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어서 묶어주게 되면은 이런 측방력에 조금 더 많이 저항을 할 수 있고 이를 조금 작게 만들어줬을 때 내 치아보다는 조금 작게 만들어줬을 때 조금 더 원활하게 잘 쓰실 수 있거든요. 내 치아를 너무 크게 임플란트 치아를 너무 크게 만들어 버리게 되면 나중에 이게 흔들려서 조금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제작을 많이 하는 거고 정면에서도 봤을 때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뼈가 좀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이가 조금 길게 보이긴 하는데 이제 입술이 덮이게 되면은 이런 부분은 잘 보이질 않으니까 굳이 신경 쓰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상악동 거상술을 통해서 임플란트 치료 사례를 봤는데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 겁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조금 더 복잡한 수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보세요? 복잡한 수술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기는 하고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옆에 구멍도 뚫어야 되고 막도 올려야 되고 뼈도 넣어야 되고 다시 또 막도 다시 채워야 되고 네. 다시 꼬매야 되고 예. 많이 붓고 힘들고 약도 많이 먹어야 되고 코도 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왜냐면은 이제 코로 숨이 들어가면서 상악동을 거쳐서 들어가는데 코를 코를 풀거나 풀 수가 없구나. 하게 되면은 움직여져 버리니까 이렇게 네. 뼈가 움직이지 말라고 막을 내놓은 것처럼 예. 그쪽에 외부에서 자극이 가해지게 되면 좀 많이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조금 초반에는 힘드신데 얼마나 코를 못 풀어요? 뭐 한 1, 2주 정도는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예. 이렇게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한 달까지도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뼈 이식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4개월 정도는 지켜봐야 되니까 그 이제 보철하기 네. 전까지는 어느 정도 다 완치는 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고요. 계속해서 치료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50대
환자분의 사례네요. 네. 이렇게 양쪽 사진만 봤을 때는 네. 크게 뭐 문제가 없고 되게 임플란트 하나 하고 그냥 되게 뭐 평범한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네. 이분이 한 달 동안 고생하셨던 분이시거든요. 어. 뼈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임플란트를 고정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뭐 있는 상황이었고 뼈이식만 조금 해서 임플란트를 심고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조금 통증에 많이 예민하시다 보니까 한 달 동안 되게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걱정되셔서 병원 오셔서 상담도 받으시고 약도 타다 드시고 네. 소독도 하고 해서 예. 네, 계속 병원 체크 다니셨는데 한 달 지나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괜찮아요. 이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4개월 만에 이제 부철 만들어서 넣었던 사진인데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는 평범하고 그냥 뭐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본인이 이제 치료를 받을 때는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병원 계속 다니시면서 약도 받으시고 하다 보면 다 괜찮아지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성용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치아와 잇몸에 꼭 맞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02-6677-0012번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8181 누르고 문자 접수도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다음 사례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60대 환자분이신데 임플란트를 좀 여러 개를 심으셨나 봐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오른쪽 니가 아파서 오른쪽이 이제 이쪽이고요. 오른쪽 니 위에가 아파서 오신 분이신데 네. 이게 이가 내려오고 흔들리고 아프다라는 내용으로 오셨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왼쪽 니가 빠진 지 좀 오래됐고 네. 한쪽으로만 많이 씹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치료받았던 치아에 무리가 가서 이제 이를 발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셨거든요. 네.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이가 빠진 지 조금 오래되면 반대편이 이렇게 좀 튀어나온 거 볼 수 있죠. 올라왔어요. 예.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단은 불편한 게 우선이니까 아픈 치아는 일단 제거를 하고 뼈이식을 해놓은 상태에서 한 3, 4개월 정도 기다리고 네. 그 동안에 반대쪽에 뼈이식을 하고 상악동 거상술을 해서 임플란트를 심고 치료를 완료하면서 튀어나왔던 치아는 아까 교정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 이를 조금 삭제해서 크라운으로 해결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식사하실 수 있게 해드린 다음에 한쪽으로 식사하실 수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치료를 해서 마무리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안타까웠던 게 왼쪽 위에가 빠졌을 때 빨리 치료를 받으셨으면 밑에 있는 안 올라왔을 거고 반대쪽 치아도 많이 아프지 않았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이 좀 남았던 케이스라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방치를 하다 보니까 상황이 좀 더 악화된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치과를 좀 가까이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사례는 50대 환자분의 사례인데 이분은 상악동 거상술과 발치 후 즉시 식립이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보통 뼈 이식을 하게 되면 3, 4개월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죠? 이분은 수술할 때 네. 이제 골질을 제가 평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단단하시고 임플란트가 처음에 딱 심겨졌을 때 잘 잡아줄 수 있는 네. 그런 형태인 경우에는요 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동그란 걸 달아드리는데 네. 잇몸 밖으로 이제 연결을 해줄 수 있어서 나중에 2차 수술을 안 하고 바로 부처를 만들 수 있게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임플란트를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하고 상악동 거상술을 했다는데 왜 여기에는 하지 않은 얘기를 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네. 심어놓고 기다리다가 한쪽으로 씹어 드시다가 제일 오른쪽 위에 뒤엔니가 깨져버렸어요. 근데 깨져버렸는데 이가 아예 뿌리까지 부러져 버려가지고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어야 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질은 되게 좋으셔가지고 초기 고정력은 되게 잘 나왔는데 네. 골 높이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상악동을 조금 올려주면서 뼈이식을 하고 임플란트 심고 밖으로 노출시키기에는 상악동 거상술을 해서 감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덮어준 상태에서 충분히 4개월 정도 기다린 다음에 보철을 완료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상악동 거상술을 하고는 시간을 기다린 건가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보셨고요.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조성용 원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02-6677-0012번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또 샵 8181로 문자 주시면 여러분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문자 상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0대 여성분 사연인데요. 치아가 많이 약하셔서 지금 치아 전체가 소실됐고 틀니로 해야 할지 전체 임플란트로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나이도 있으시고 비용 문제도 그렇고 임플란트면서 부담이 덜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원장님? 임플란트다. 전체 임플란트. 예, 전체 임플란트를 할지 틀니를 할지 너무 비용 차이도 많이 나고 기간 차이도 많이 나죠. 근데 또 부모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좀 걱정도 되고 어떻게 잘못되시지 않을까 좀 네네. 걱정도 되고 하는 게 사실이긴 해요. 네. 이렇게 보호자분과 환자분이 같이 오셔가지고 저는 상담을 많이 해보는데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부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 임플란트를 2개 정도나 4개 정도만 심어줘서 우리 옷에 달린 이런 똑딱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똑딱이를 임플란트 머리 위에다 연결해주고 틀니 안쪽에다가 마찬가지로 연결을 해주면 틀니를 사용하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뭐 말할 때 틀니가 빠진다든지 씹을 때 끄덕끄덕거린다든지 이런 거를 좀 잡아줄 수 있는 이제 임플란트 연결한 틀니를 만들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에는 전체 틀니를 하시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한 2-3개 정도 심어서 연결할 수 있는 틀니를 만드시는 것도 방법이기는 해요. 네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도움이 좀 되실 것 그럼 같습니다. 고정형 틀니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반고정형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반고정형 틀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뺐다 꼈다 하는 건 아닌 거죠? 아니죠. 틀리기 때문에 뺐다 꼈다 해야 되는 건데 잇몸 위에 단순하게 얹어 놓는 건 아니고 예. 옷에 똑딱이가 있는 것처럼 이제 아. 틀니를 좀 잡아줄 수 있는 그것만 해줘도 조금 일반 틀니보다는 사용하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수는 있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점이 궁금한지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 제가 아버지 되신 분이 드리는 건데요. 네네. 네, 아버지가 55세신데 음. 임플란트를 5년 전에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잇몸에 통증이 심하시다고 해서 그게 임플란트랑 관련이 있는 건지 아니면 임플란트랑 관련이 있어서 잇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아버님께서 치과를 이제 1년에 2번 정도 방문을 하시나요? 네,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최근에는 안 간 지가 좀 오래되었어요. 최근에 안 가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6개월도 넘으신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넘으신 것 같아요. 6개월 전에는 해당 부분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아니요, 근데 뭐 통증에 워낙 많이 민감하신 편이 아니라서 네.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전에. 아, 네. 임플란트는 네. 치아보다는 좀 더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왜 아. 그러냐면 치아와 잇몸 사이에는 이제 공간이 조금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내 몸에서 물이 조금씩은 나오거든요. 치은 열구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그거 자체가 이제 치석이라든지 치태라든지 균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들어갔을 때 자연적으로 좀 배출을 해서 좀 자정작용이 일어나서 치아는 양치질을 조금 해도 건강을 좀 잇몸 건강을 좀 유지할 수가 있는데 임플란트는 이제 그런 게 좀 없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양치질을 조금 더 잘 해주셔야 되고 그게 좀 관리가 조금 안 됐을 때는 잇몸이 좀 붓거나 아프다든지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단순하게 잇몸 통증이 약하게 있다면 치과를 빨리 가셔서 청소를 조금 해주시고 스케일링을 좀 해주시면 되는 건데 네. 그게 좀 만성적으로 이어졌을 경우에는 아까 제가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뼈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한 치료를 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6개월 조금 넘으셨다고 하니까 우선 빨리 치과 가셔가지고 이제 증상 체크해 보시고 관련해서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기적인 치과 방문을 통해서 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임플란트를 할 때 잇몸뼈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임플란트는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각도로 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뼈이식을 하는데도 이제 골폭이 너무 좁다든지 아니면 그 심어야 되는 수술 그 범위가 되게
정밀할 경우에는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어요. 네. CT로 이제 3차원적으로 이제 정보를 하나 얻고, 그다음에 구강 내에서 본을 떠서 이제 모형을 체득해서 그거를 이제 중첩해가지고 디지털적으로 이제 수술 계획을 수립을 하고 필요하면 뼈 이식도 동반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플라스틱 형태에다가 임플란트 식립 각도와 높이를 계산해서 이제 환자 맞춤형으로 이제 만든 다음에 수술을 할 때 일단 먼저 끼우고 나서 이렇게 구멍 있죠. 여기다가 이제 그 패스대로 네. 식립을 하고 빼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오차를 줄일 수 있는 수술을 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잇몸도 조금 적게 열고 이제 그래서 치유도 좀 빠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정말 세상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자의 구강 상태를 먼저 스캔을 한 다음에 뭐 가이드를 제작해서 그 구멍에 맞게 임플란트를 네, 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정확도를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네, 60대 초반분이신데 왼쪽 위에 치아가 아파서 오셨던 분이세요. 네. 작은 어금니 두 개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서 요거 이제 발치를 하고 이제 뼈가 워낙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잇몸이 너무 안 좋으면 뼈 이식을 하고 잇몸을 덮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경우도 있어서 요 경우에는 이제 좀 잇몸이랑 뼈랑 안에 좀 충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게끔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갑자기 그 옆에 있던 앞니가 부러져 버려서 발치를 아이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발치라고 임플란트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임플란트를 3개 심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수술 부위가 상당히 좁고 뼈도 부족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옆에 아무래도 임플란트가 있다 보면 수술 폭이 조금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가뜩이나 뼈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2개만 식립하려고 하다가 개수가 하나가 늘어나 버린 상황이라서 네. 조금 정밀하게 심기 위해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사용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한 상황이고요. 네. 그 앞니 같은 경우에는 발치를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파절이 돼서 이제 발치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골 질 자체는 양호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를 빼자마자 바로 임플란트 심고 임시 치아까지 해드렸던 이제 이런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쪽은 이제 그 옆에 쪽은 이제 보철을 마무리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사례도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치료 사례입니다. 예전에 치료를 받으셨었어가지고 이제 치아 2개에다가 이렇게 길게 브릿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셨었는데 네. 아무래도 힘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뒤에니가 많이 흔들려서 네. 아프셔서 이제 치료를 받고 싶어서 오신 케이스이시고요. 네. 상대적으로 송곳니 부분은 조금 양호했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상태가 괜찮아서 여기서 이제 잘라서 앞에 부분 같은 경우에 좀 다듬은 다음에 그냥 기존 형태를 그대로 사용을 하기로 했고 뒤에 부분은 아파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를 빼면서 뼈 이식만 간단하게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다음 상태를 보면은 네. 뼈가 조금 많이 울퉁불퉁하고 어느 쪽은 뼈가 얇고 어느 쪽은 뼈가 좀 푸석푸석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골 질과 양이 다 달랐기 때문에 네. 임플란트를 3개 심어야 되는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어서 마찬가지로 그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스템을 사용해서 네. 미리 계획을 하고 수술을 해서 보철까지 깨끗하게 완료가 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고령인 환자분들은 임플란트를 하는데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텐데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죠, 원장님?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전 무치약인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가 안 되고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 있어야지 그 해당 악궁에 대해서 이제 임플란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1인당 평생 2개 치아까지 가능하고 네. 본인 부담금이 30% 정도 되는데요. 뼈 이식이라든지 상악동 거상술 같은 수식은 이제 보험 혜택이 안 돼요. 그리고 크라운을 만들 때 아무래도 여러 가지 크라운 종류를 정할 수가 있는데 네. 보험 임플란트다 보니까 한 가지 형태만 이제 지정이 돼 있어서 이제 그게 조금 제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일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워낙 이제 고령이신 분들이 임플란트 대상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동반된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치료에 조금 더 신중해야겠죠? 네. 네. 만성인 질환자 임플란트 치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네. 당뇨가 있으신 분들 혈당이 조절이 잘 되는 이제 오전에 진료 받으시는 게 좋고 네. 고혈압 환자분들 경우에는 이제 그 약 드시는 게 있으니까 이제 협진을 통해서 약을 중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임의로 끊으시면 안 돼요. 임의로 끊으셔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네. 그러다가 몸이 안 좋아지실 수도 있어요. 그건 너무 그렇죠. 좀 무리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반드시 협진을 통해서 약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중단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협진을 반드시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심장질환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취약이 아무래도 혈관을 조금 축소시키는 성분이 들어있다 보니까 마취를 받으시고 나서 심장이 너무 많이 뛰어요. 너무 갑자기 불안해져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또 조치를 또 따로 취해드리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상담 환자분한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골다공증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임플란트나 발치, 네.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조금 많이 주의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예. 2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시거나 이제 주사를 맞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협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의로 이렇게 결정해서 진행하지 마시고 반드시 골다공증 치료 받으시는 선생님이랑 치과 선생님이랑 같이 협진해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치아와 잇몸 상태에 맞춘 임플란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치료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 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주의사항을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임플란트 치료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치료 전과 후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치료 전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신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협진이 필요하고 약물을 어떻게 중단하고 어떻게 다시 약물을 복용할지에 대해서 반드시 정해놓고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잇몸을 열어서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술 그 필드가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잇몸 관리라든지 수술 전에 스케일링이라든지 잇몸 치료가 반드시 선행이 되는 게 좋습니다. 그 임플란트 치료 후에는 네. 금연 금주, 반드시 금연.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약주를 드신다든지 흡연을 조금 하시면 예후에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삼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기간은 어느 정도 지켜야 돼요? 술은 네. 자주 짧게 드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많이 드시고 좀 텀을 두시고 드시는 게 그렇게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 임플란트는 네. 흡연은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웬만하면 끊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번 기회를 계기로 네. 금연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요. 개인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법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지금까지 조성용 원장과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 건강 매거진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남은 주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